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일반 수업을 맡은 고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여기 이 교과서를 한번 펴보시면요. 자, 오늘 하게 될 것은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로마자 1로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라는 대단원 있죠. 거기에 1번 미디어 콘텐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0페이지를 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한글 파일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수업을 할 때 다운로드 받아서 요게 빈칸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워드를 쳐서 이렇게 입력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 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미디어 콘텐츠란. 자, 미디어 콘텐츠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뜻하는 건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그 내용을 보내는 사람, 즉 발신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받는 수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내용을 우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이제 그 방법을 택해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내는 사람은 우리는 발신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자,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신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즉 우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보내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MEDIA. 자, 이게 미디어인데, 자, 이걸 한글로 쓰면, 미디어 그대로 되겠죠? 자, 미디어는 도구 또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의 이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 수단을 미디어라 하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 즉 미디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의 발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발전을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미디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로서 발신자가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방법이 되겠죠. 자, 전달하는 도구 수단이 미디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말로 하면 되겠죠. 말로. 자, 그래서 최초의 어떤 미디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전달을 이제 못할 수가 있죠. 왜?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자, 그러면 편지를 써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에 이제 글을 적어서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자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보면 여기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되겠는데요. 자, 이 동굴 벽화가 언제 생겨났냐면 여기 대략 18,000년 전인데 근데 기원전인지 기원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에 18,000년 전에 이게 동굴 벽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
중에서 제일 최초의 오래된 문자를 우리는 쐐기 문자라고 해요. 자, 그럼 쐐기 문자는 언제 발명됐냐? 여기 쐐기 문자는 기원전 3000년이죠. 자, 그러면 18,000년 전과 3,000년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이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이 더 빠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그림 그다음에 이제 문자가 이제 발명이 되고요. 자, 문자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1895년 프랑스인데요. 자, 최초의 이제 영화가 상영이 돼요. 자, 여기서 빈칸에 영화라고 적어 주시고 자, 영화는 이제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라는 사람이 이제 카메라를 먼저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카메라로 이제 찍은 것을 이제 카페에서 1프랑을 받고 유료 상영을 했습니다. 자, 그 연도가 뭐라고요? 1895년. 이 연도가 이제 최초의 영화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기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1895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용 영화관도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미디어가 바로 이제 라디오가 되는데, 자, 라디오라는 것은 뭐예요? 전파에 음성을 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는 1920년대에 이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자, 라디오 방송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을 전파에 실어서 보내는 TV 방송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TV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V는 한 1930년도에 이제 방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요즘은 이제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인터넷이라는 어떤 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글, 그림, 문자, 동영상 이런 것들 다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도 아주 중요한 이제 미디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림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는 그런 미디어, 뭘 주로 사용하세요? 자, 스마트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 스마트폰도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 수단이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럼 이런 메시지의 발전은 스마트폰으로 끝인가? 아니죠. 모르죠. 어떤 또 새로운 미디어가 나와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발전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문화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문화의 발전은 소수 독점에서 이제 대중화로 발전이 됐다고 보는데, 자, 소수 독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귀족이라든지 뭐 소수의 이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저들끼리 즐기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 대중이 이제 즐기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문화의 발전 형태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종교혁명을 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거를 권한을 신부나 뭐 교황이나 소수의 어떤 성직자들에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성경을 누구나 읽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한 설교를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수의 이제 교황이라든지 성직자 신부님이 하시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혁명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냐? 그러니까 인쇄 매체 발전으로 더 확대가 됐는데 인쇄 매체 즉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요. 대량의 어떤 성경이 이제 성경이 이제 보급화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농부들도 서민들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혁명이 아주 가속화가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문자가 한자였어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
되겠죠. 양반. 자, 그러면 한자를 모르는 대부분의 농부, 서민들은 글자 낯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정도로 까막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한글은 쉽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한글을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조선 후기에 한글로 된 소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한글 소설을 읽고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수 독점에서 이제 대중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형태로 이제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요즘은 더 심하죠.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여기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메시지, 즉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 즉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나는 정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 다음에 단편 영화로, 혹은 노래로 나는 이거를 전달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아티스트인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즉 메시지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도구, 즉 미디어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아티스트가 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난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즉 내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거는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느끼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어떤 치열한 삶, 경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당신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미디어가 없다. 그러면 그 미디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를 만드셔야 되죠. 자, 나는 영화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쓰면 그걸 촬영하고 편집해야 되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들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배우로 표현하고 싶다. 자, 그러면 배우는 대사를 통해서 전달하죠. 그러면 발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딕션, 그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 그 다음에 뭐 발성,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하고 또 대사뿐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어떤 신체의 유연함이라든지 뭐 춤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죠? 춤도 잘 춰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유연해야 되죠. 그래서 몸과 대사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감정 그런 것들도 감성이 풍부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는 웹툰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는 연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싱어송라이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작곡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시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와 미디어, 즉,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도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티스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콘텐츠는 뭐냐? 자, 콘텐츠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 내용.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미디어죠. 미디어는 도구죠. 자,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메시지. 네, 메시지.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요령인데요. 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같은 뜻인데 단어가 막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내용, 메시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콘텐츠는 내용이야. 내용은 메시지야.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뚫어 보시면 공부가 되게 쉬운 거죠. 자, 콘텐츠는 이제 대중에게 전달되는데 대중에게 전달되려면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가 뭐예요? 자, 미디어죠.
자, 미디어와 만나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만나 대중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미디어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내용, 메시지 다 같은 말인데 조금 사용되는 그런 게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콘텐츠의 종류에는 가요, 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먹방, 브이로그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는 뭐냐면 매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대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억수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매스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매스는 뭐 대중의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스 미디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매스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방송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뭐가 있어요? TV, 라디오, 뭐 영화, 신문, 책, 뭐 이런 것들이 매스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오타가 났어요. 자, 매스미디어는 다수의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는, 자, 소셜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라는 뜻이죠, 소셜. 그죠? 자, 사회라는 것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활용한 미디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활용한 미디어라고 해서 우리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셜 미디어 즉 SNS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은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을 가입된 사람들끼리 뭐 페메라고 합니까? 페이스북 메신저, 페메도 보내고 뭐 자기들끼리 막 계속 뭐 이렇게 사진도 공유하고 하죠. 그리고 뭐 어떤 뭐 공구, 뭐 내가 어떤 것도 공동 구매하면 그 SNS, 뭐 페이스북 같이 가입된 사람들한테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가입자들끼리 이제 의견, 생각, 경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SNS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활용한 이런 어떤 그런 광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셜 미디어,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가입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하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톡, 또 요새 많이 하는 거 인스타그램,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지? 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이용한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구독자들끼리 더 활발하게 또 정보를 공유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입자들끼리 하는 그런 것을 SNS,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는다 해서 소셜 미디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보면 이런 미디어 콘텐츠의 구성 요소 총 5개, 이게 더 낫네. 5개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의 구성 요소. 자, 문자.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그 다음에 소리. 자, 소리는 또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음성, 음악, 음향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음성은 말소리죠. 사람의 말소리, 음악, 뮤직이 되겠고, 음향 효과는 뭐 총소리, 그 다음에 뭐 발걸음 소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음향 효과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콘텐츠 일반을 통해서 문자, 이미지, 소리,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뤄볼 텐데, 뭐 문자는 뭐 여러분들 뭐 잘 하실 거고요. 이미지는 아마 디자인과 수업을 통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는 선생님이 소리는 우리 수업 시간에 잠시 한번 해볼 거고요. 애니메이션은 아마 영상 디자인과 가는 친구들은 애니메이션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쌤 수업에서는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은 제 수업에서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 자, 캐릭터 산업의 OSMU라는 게 있어요. 자, OSMU가 뭐의 약자냐면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가 다양하게 유즈,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의 소스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예를 찾아오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뭐 어떤 하나의 것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예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오시면 돼요. 자, 발표할 수 있도록 이미지 등을 정리해서 와도 되고 이거를 뭐 한글 파일로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고 내가 자신 있는 도구 즉 미디어를 활용해서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수행평가에 반영됩니다. 자, 제출은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학번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학번 이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요. 그건 미정으로 좀 이따가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